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성폭력 바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담당하게 된 허영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말 경찰청 위탁으로 전국경찰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직접 제가 촬영한 자료가 전국 경찰에게 배포된다고 하니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은 국민과 접촉하는 최일선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법의 가치를 지키는 보류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역할을 하시는 경찰 여러분, 잘하시고 계신데 정말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신데 가끔씩 성폭력 수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피해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경찰이 되겠다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찰행정학과 교수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경찰관 여러분들께서 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인적 관점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고, 둘째, 성폭력을 성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감적 이해라고 했습니다. 공감은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15년 전에 그 성폭력 사건 때문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을까? 왜? 이유는 뭘까? 이것을 공감하려면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적 이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들어줄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적 이해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께서 성폭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나아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둘러싸고 이야기되는 것들, 즉 왜곡된 성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적 관점을 설명하고 성인적 관점에서 봐야 할 성폭력 사건, 마지막으로 성폭력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화 사례들을 살펴보고 피해자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 집행을 위해 경찰관으로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 왜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인가? 왜 서정부는 성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명명하고 척결을 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피해의 심각성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트라우마 들어보셨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겪은 후 그 잔상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증상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경험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뇌기능 손상 장애가 트라우마입니다. 1991년 성폭력의 피해자가 살인의 가해자로 돌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9살 때 성폭행 당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당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성폭력의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대인관계 기피, 우울증, 자해, 자상,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커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성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피해 여성은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 성폭행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처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고 공소시효마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직접 처벌을 택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현장에서 검거된 그 피해 여성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성폭력의 심각성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5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다른 범죄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폭력으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 성폭력으로 한 해 28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니 성폭력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들이 통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의 사건명이 문제입니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1988년 강간당한 가정에서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건. 이 사건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까지 제작이 되었었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1991년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살인의 가해자로 둔갑한 사건. 1992년 9살 때 12년 동안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1993년 성희롱이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09년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아이를 성폭행한 사건. 2012년 통영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후 살인 사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 무수히 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피해자 이름을 기억합니다. 가해자 이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용기 내어 신고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가해자는 숨어 있고 피해자만 노출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가해자 중심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 너희가 용기 내어 신고해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중심으로 꼬리표가 달릴 것이다. 그러니 웬만하면 참고 숨긴 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암묵적인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가해자 중심의 사건명을 붙여야 합니다. 두 번째, 순결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성폭행 신고율이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고율을 높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도를 당하거나 절도를 당하면 누구나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폭력 사건은 신고를 꺼려 할까요? 그것은 몸을 버렸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몸을 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몸을 버린 사건이라고들 하니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치심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기 십상입니다. 성폭행은 몸을 버린 사건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뿐입니다. 몸을 버린 사건이라는 잘못된 통념도 불식시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원인 제공, 피해자 책임에 관한 담론입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정숙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밤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왜 여자가 밤길을 다녔냐고 따져 묻습니다. 남성과의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왜 남자와 겁도 없이 술을 함께 마셨냐고 술자리를 함께 한 책임을 따져 묻습니다. 치마 길이 옷 색깔을 추궁합니다. 왜 네가 야시시한 옷을 입었니? 그래서 성욕을 부추긴 책임이 있지 않니? 하면서요. 어떤 것으로도 성폭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찾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조장한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잘못된 통념이 있으니 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제대로 호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은 성인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인적 관점이란 성별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합니다. 즉 차이를 안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적 관점이 있으면 성인지력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맹성적인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성인적 관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중 화장실 다들 쓰시고 계시죠?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 공중 화장실을 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성들은 화장실 사용이 좀 비교적 원만한데 여성의 경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화장실 변기수 때문이죠. 예컨대 남성 화장실에는 대변기수 5개, 소변기수 5개 모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성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수 5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화장실을 지을 때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인지적 관점 없이, 즉 성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맹성적 관점에서 화장실 변기를 설치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특정 성에게 불리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렇다면 화장실을 지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화장실에 쓰는 사람이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보고 그것이 비슷한 정도라고 한다면 시간을 고려하고 용도를 고려했어야죠. 남성과 여성은 다르구나. 신체적으로 달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여성들은 화장실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구나. 그렇다면 변기수와 면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불편함이 없겠구나. 바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달리하고 반응을 달리하고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 바로 성인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이런 불편함은 없었겠죠. 이제 성인적 관점은 여러분의 업무에서도 요구됩니다. 경찰에서 마련하는 정책,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정책이 집행됨으로 인하여 남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제도라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남성에게 혹은 여성에게 필요한 예산이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해내야 합니다. 비단 정책뿐이겠습니까? 성폭력은 성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피해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91년 9살 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21년이 지나 가해자를 살인한 사건.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9살 때 성폭행 당했다고 치자. 그런데 21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2번이나 변한 세월 아닌가.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성별 차이에 대한 감수성, 즉 성인적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왜곡된 성담론을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 왜곡된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수용도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므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논문 발표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폭력은 성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규정들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성폭력은 조사 환경을 따로 구축하라. 성폭력 수사는 아무나 하지 말고 성폭력을 전담하는 경찰이 하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보호, 비밀 누설 금지, 영상물 촬영 보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법이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성인적 관점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면서 성인적 관점을 갖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덧입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피해자화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덧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과정을 피해자화라고 합니다. 1차 피해는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나 성인적 관점 없는 수사 담당자나 판사에 의한 2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 사회의 왜곡된 통념에 의한 피해, 지원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의 피해 등 3차 피해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폭력만큼 2차, 3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활동 과정에서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합의를 강요하고 또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적인 질문, 절차 고지 및 안내 불성실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묵살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 진술,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성기 삽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들, 공개 수사, 즉 조사 환경 불비, 또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질문, 무리한 대질신문,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밀양 지역에서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경조사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경찰관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발언들,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욕설을 들어도 그대로 방치한 점, 무리한 대질신문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2012년 12월 협박을 받은 한 장애 여성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신고하여 보호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결국 보복 살해의 희생양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수원에서의 오원춘 사건에서도 성폭행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데 검거하지 못한 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 건수의 수치는 신고율 10%를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나머지 90%는 제외하고 10%의 드러난 수치만 놓고 볼 때도 최근 5년간 미검거 사건이 12,000여 건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를 했음에도 잡지 못하는 범죄자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특히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법 집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성인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에 꼭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정 절차를 꼭 지켜주십시오. 셋째, 성폭력 범죄 대응 능력을 길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수사 능력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경찰청은 지난 2월 성폭력 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해 정예 요원을 뽑아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폭력 특별수사대 소속 요원들은 성인적 관점을 가진 요원이어야만 특별수사대의 위력이 발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겠죠. 경찰 여러분, 새 정부는 성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명명하고 척결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 인력을 늘리고 수사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의 인권의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찰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요? 최근에 경찰은 경찰 활동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 스스로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담아서 배포했다는 것은 참 신선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자료집을 발간한 경찰청 인권센터는 아직도 인권을 경찰 활동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 고문행위나 가혹행위, 폭행만 하지 않으면 인권 보호를 다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경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서 기존의 구시대적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인권 실현 단계까지 경찰 활동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찰 여러분, 실체적 진실 발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고 가해자 처벌 판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여러분, 성폭력은 성인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
성폭력의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이해와 반영, 요구사항이 다른 범죄 피해자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폭력 사건 수사 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